다음 천만장자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편.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먹는 음식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면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결국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 영양소의 대표적인 대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은 상단에 다른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가 맛있는 탄수화물의 역할 네 가지입니다. 주 열량 공급원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 절약작용, 즉 탄수화물을 충분히 공급하면 단백질을 아낄 수 있는,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탄수화물을 먼저 열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백질 절약작용을 할 수 있고 신체 구성 물질로도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빵, 떡, 감자, 면, 쌀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특징이 달죠. 단맛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시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탄수화물은 세분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당류는 가장 작은 단인 거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당류는 메가당, 설탕, 유당. 다당류는 글리코겐, 셀룰로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지수는 GI 지수라는 겁니다. GI 지수, 혈당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GI 지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높다는 것은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이어트 기간이나 평소에도 혈당을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GI 지수가 낮은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백미보다는 현미, 그리고 감자보다는 고구마, 이렇게 과일 또는 빵 또는 쌀의 종류에도 GI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율을 더디게 천천히 할 수 있는 GI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특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다이어트 기간에는 이런 식품으로 식사를 구성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시겠죠. 안타깝게 탄수화물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남은 부분은 체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됩니다. 이거는 1g당 발생시키는 열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형태로 보관하는 것보다 체지방으로 간에서 변환시켜서 축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잉여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그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강기식품이 슬림 스마트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증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배가 찼는데도 밥, 빵, 과자 등을 계속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진다. 커피 믹스를 하루 한 잔 이상 타서 먹는다.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을 꼭 넣어 먹는다. 현미보다는 흰 쌀밥을 더 좋아한다. 술자리에서 냉면이나 된장찌개, 밥 등을 꼭 드셔야 먹은 것 같다. 야식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식사한 뒤 디저트를 먹는다. 집밥을 먹기보다 외식을 하는 편이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꼬르륵 소리를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뭔가 계속 내가 간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요. 식이섬유의 특징은요, 몸속에 체내로 흡수되는 영양물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설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식이섬유에 달라붙어서 그 기름 성분을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켜 주는 역할에 도움을 주고 이상 지질 혈증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 기간에 필수로 보충해서 관리하셔야 되는 영양물질이 식이섬유입니다. 다이어트 하면 또 변비가 자주 오는 경우도 있고 배변 활동이 평소보다 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반드시 보충하셔야 되고, 그래서 소장에서 당이 서서히 흡수되는데 도움을 주겠죠. 식이섬유가 충분하면 당이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된 제품 사진을 참고하시고요. 단백질입니다. 신체의 너무 중요해서 제가 붉은 글씨로 적어뒀습니다. 모든 세포의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뭐라고요? 물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중에 가장 많은 구성물을 차지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심지어 뼈, 혈액, 신체 조직의 성장을 유지해 필수 물질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공급원은 육류, 생선류, 알류, 콩류 등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물이지만 나머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백질, 즉 단백질이 우리 몸을 전체를 구성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이나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 혈액, 호르몬, 효소, 항체의 구성 성분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신체 균형이 아니라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체액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단백질이 필수 물질이고요. 영양소 운반 기능을 합니다. 혈액에 녹지 않는 지방을 감싸 필요한 곳으로 옮긴 역할. LDL, HDL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죠? 그 LDL, HDL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감싸는 단백질 이름입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LDL, HDL 성분이 바로 단백질.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 필요하고 불필수 아미노산은 몸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몸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받아야 되는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입니다. 불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간에서 합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외부에서 직접 공부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총 20가지 아미노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은 과다 섭취하실 경우에 신장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기 체중 1kg당 1g을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고 체중 70kg이라면 약 하루에 70g 섭취하시면 됩니다. 근육질 몸매를 만들려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몇 끼 조금씩 나눠서 3, 4회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생성되고 파괴되고 생성되고 파괴되고 하는 과정이 24시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꾸준히 나눠서 드시는 게 근육을 생성하고 파괴되는데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그러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그 영양소를 담는 그릇에 해당되는 역할이 단백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니까요. 효소, 호르몬, 심지어 혈액까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아무리 충분히 드셔도 그릇에 다 담기지 않겠죠. 그래서 1순위로 채워야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 그리고 나서 비타민, 미네랄, 물론 한꺼번에 같이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단백질은 제한 아미노산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총 20가지, 그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만 보자면 9가지인데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가장 부족한 아미노산 양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충분히 드셨다 하더라도 모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제한 아미노산 원리인데 왜냐하면 단백질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흡수가 되면 체내에 독성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선택하실 때는 아미노산 스코어 100은 이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수치가 아미노산 스코어고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 제품이 가장 우수한 제품입니다. 현대인들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죠. 혈전증, 이상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인슐린 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즉 생활습관과 운동, 음식, 영양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었을 경우에 단백질 섭취로 이 대사질환 예방하자.
기사 내용인데요.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비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밥과 채소만 먹거나 특히 아침을 과일과 떡, 감자, 고구마 등으로 간단히 식사하는 것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면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체지방이 늘고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은 더 적어져서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뇨식에 몇끼 다양한 종류의 살코기 두세 점을 먹으라고 권고하는데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시키고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서 오히려 체중 조절과 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운동하시고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을 뭐 필수로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조절하고 유지하는데 필수 영양소이고 제일 1순위로 특히 아침을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과일 한 조각, 사과 한 조각 드시고 나는 건강식으로 먹었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냥 비타민 조금, 탄수화물, 과잉 이렇게 드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틴 식사로 아침 식사를 대체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식사 방식입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근육과 뼈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피부 주름도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이런 노화에 따른 변화를 줄이는데 단백질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단백질, 프로틴 식사로 바꿔보시면요. 아주 속도 편안하고 길게 보셨을 때 매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식사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젊음을 유지하는 제1의 영양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에너지 공급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체온 조절하는 부차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지방은 1g당 9kcal의 고열량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뱃살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옆구리살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찌면 뱃살부터 찌는 거예요. 살이 빠지면 얼굴살부터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적게 움직이죠. 몸의 입장에서는 체지방을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싶겠습니까? 잘 빠지지 않는 배에다가 보관하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적이니까요. 지방은 1g만 보관하면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탄수화물도 심지어 이용탄수화물, 소비하고 남는 탄수화물은 간에서 대사 과정까지 거쳐서 체지방 형태로 보관하는 겁니다. 훨씬 열량이 높으니까요. 탄수화물의 1g당 4kcal, 반도 되지 않죠. 2배 이상 효과가 있으니까요. 지방의 형태로 보관하는 겁니다. 지방은 크게 원래는 두 가지인데 요즘은 워낙 가공식품이 많으니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은 고체 상태입니다. 불포화지방은 액체 상태, 주로 생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포화지방은 건강 유지하는데 혈행 개선하고 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오메가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돌연변인 거죠. 제일 나쁜 놈입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치킨을 여러 번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되는 겁니다. 산소와 지방은 결합하면 산화가 되는데 그 산화된 지방이 다시 한 번 더 산화되는 과정을 거치면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이면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들을 공급하는 혈액이 다니는 길이 좁아지고 심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심장병, 뇌졸중 등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트랜스 지방이 백회 무익하므로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팝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튀김보다 5배 넘게 들어있습니다. 임산부가 오메가3 먹으면 아기가 똑똑해져. 노르웨이 사는 임신 17에 19주의 임산부 34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4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오메가3 지방산 일종인 DHA를 먹었고 한 그룹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은 아이가 지능이 더 높았습니다. 싱싱한 고등 한 토막에는 0.5에서 1g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매일 먹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도 최근 한 달 동안 고등어 몇 번 구워 드셨습니까? 집에서 고등어 굽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싱싱한 고등어를 어, 구워서 드셔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메가3는 아주 필수 건강기능식품 형태가 되었고 반드시 가족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DHA를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에는 기본 DH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죠.